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2021년 6월 26일입니다. 근 2주 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지난주 아들 녀석 결혼이 있어서 혼인의 진행에 몰두하다 보니 그간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사를 마치고 새 식구도 맞이하였으니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와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증시 주변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나름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빠르면 10월에 1차 인상, 그리고 내년 1, 2월에 두 번째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FOMC 분위기도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태세입니다. 여하튼 금리 인상은 그 시기에 늦고 빠름의 문제이지 분명 곧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증시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기 사이클이 선순환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상승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인 주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중 자금이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투자 환경의 악화는 부정적인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동안의 위험자산 투자 자금은 예금 등 안전자산 투자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투기성 자금들은 사라지고 장기 투자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증시 내부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상승했던 미래 성장주군들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확실히 담보되거나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군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저평가된 배당주들의 매력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 금리 인상기 배당주로 대비하라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긴축기의 히든카드는 배당주라는 기사도 있고요. 커지는 테이퍼링 우려, 배당주 투자로 위험을 낮추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2021년 예상되는 배당 성향과 6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지목되는 증권주, 건설주, 금융주, 보험주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신증권 9.6%, 삼성증권 6.9%의 고배당을 예상하고 있고, 건설주 중에서는 동부건설의 배당률이 독보적입니다. JB금융지주도 6.5% 시가 배당률이 예상되고요. 삼성카드 6.1%, 우리금융지주 6%, DGB, BNK 등의 금융사들의 배당률이 높습니다. KTNG도 고배당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의 보험주들도 있습니다. 풍산홀딩스 5.5%, 대표적인 통신서비스 회사인 KT도 고배당군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KT 같은 경우 최근 탈통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저평가를 벗어나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증권, 건설, 금융지주사, 보험사 등 고배당주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중 오늘은 가장 배당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현 주가의 수준과 여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시가총액 9,500억 수준의 중견증권사입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PER 4.0 위치해 있고 PBR도 0.6배 수준입니다. 같은 증권사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0일 SK증권에서 분석한 기업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목표가 24,000원을 제시하면서 2022년
2023년에 예상되는 실적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1년의 예상 실적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9-1 한남 분양 실적이 일회성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 주가 산정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2022년, 2023년 실적을 근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1년 실적이 배당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당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 2천억 정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 주가 기준 PER이 약 4.8 정도로 계산됩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활황으로 2021년 이후 주가가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실적을 근거로 주가를 가늠해보면 현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평균 주가가 13,0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순이익이 900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예상 실적이 1,800억 정도로 본다면 약 100% 수익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가 13,000원에 100% 상승한 주가, 즉 26,000원의 목표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증권사 목표가 24,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 가까운 배당을 고려한다면 매우 현명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분석된 증권사 보고서 하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6월 4일 유안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주가가 43,750원이니까 매우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독보적인 배당 매력을 언급하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3조 9,069억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신증권에 비해 덩치가 4배에 달하는 증권사입니다. 추정 PER은 5배 수준이고요. PBR은 0.7배입니다. 대신증권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종목도 여전히 저평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예상 순이익은 7,540억입니다.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평가해 볼 때 PER은 6.7배로 계산됩니다. 앞서 봤던 상대 위치로 볼 때 삼성증권은 대신에 비해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역시 2020년, 2021년에 걸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신증권 주가와 마찬가지로 2019년 평균 주가 38,000원, 당시 4천억 수준의 순이익 대비 2022년 예상 순이익 6천억에 비교해 볼 때 목표 주가 6만 원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증권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 활성화, IPO 활성화로 대형 증권사 수익은 대폭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현재의 주가 상승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지난 1년간과 마찬가지로 증시 활황이 계속된다면 증권주 투자는 두 마리 토끼몰이에 해당될 듯합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고 높은 배당으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요. 배당률과 예상되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만으로 비교해 보면 대신증권이 삼성증권보다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삼성증권의 시가총액이 대신증권의 4배에 달한다는 사실로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삼성증권의 투자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시 증시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권주에 있어서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경기 과열을 대비하여 취해지는 선제 조치임을 감안할 경우에 실적 장세로 이어져 당분간 증시 활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 삼손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업종의 종목 중에 배당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종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